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세월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흔적을 남긴다. 몸이 굽으면 마음도 굽기 쉽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가짐 또한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옷차림과 몸가짐이다. 단순한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다. 옷차림은 곧 마음가짐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옷은 천으로 만든 덮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덮개를 어떻게 걸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정신과 태도가 드러난다. 깨끗하게 빨아 달인 옷을 입은 이는 스스로를 돌보는 이이고, 늘 구겨진 옷에 때가 묻은 채 다니는 이는 삶에 대한 성실함을 잃은 이다. 누군가는 비싼 옷이 곧 귀티를 만든다 말하겠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귀함은 값비싼 천에서 나오지 않고 단정함과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흐트러진 방을 보라.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 또한 어지럽다. 방이 정돈되면 주인의 마음도 한결 맑아진다. 옷차림도 그러하다. 정돈된 옷차림은 나의 내면을 정돈하는 수행의 한 걸음이다. 하루에 몇 번이고 밥을 먹듯 옷을 갈아입는 순간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보인다. 시장을 가든 길을 걷든 이웃을 마주하든 나의 옷차림은 곧 나라는 사람의 첫마디가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옷차림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갈수록 옷차림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늙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정함이 더 귀하게 빛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곧 드러난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었더라도 마음이 단정하면 기품이 배어난다. 옷은 단순한 가리개가 아니다. 옷은 내 마음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다리이다. 이 다리를 무너뜨린다면 삶 전체가 기울어지고 만다. 젊을 때는 외모가 곧 힘이다. 젊음이 얼굴을 밝혀주고 기운이 몸을 당당하게 세워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힘은 사라진다. 이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정함이 옷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옷차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 내가 걸친 옷은 단순히 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옷차림에도 그것이 드러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이는 낡은 옷일지라도 깨끗이 빨아입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걸친다. 이는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고 그 태도는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을 불러온다. 오늘 이 말을 빌려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다. 나이 들어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길이다. 나의 옷차림은 곧 나의 삶을 드러낸다. 삶이 흐트러지면 옷차림도 흐트러지고 옷차림을 가다듬으면 삶도 단정해진다. 이 이치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나 많은 이는 옷을 바꾸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옷은 깨끗이 다려 입으면서도 마음은 다림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구겨진 채로는 옷이 아무리 반듯해도 기품이 없다. 옷과 마음은 서로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옷차림과 태도는 이미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준다. 깔끔한 옷차림은 신뢰를 주고 흐트러진 옷차림은 불안함을 준다. 누구나 옷차림 하나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옷차림에서 느낀 첫인상이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눈으로 본 것을 통해 마음은 이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차림은 내 마음의 정돈이자 타인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대화가 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씻고 다스리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제대로 길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옷차림은 그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마음이 정돈되면 옷차림도 단정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옷차림도 어지럽다. 이를테면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산란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세탁되지 않은 옷을 습관처럼 걸치는 이는 몸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낡은 옷일지라도 정성껏 빨아 입은 이는 마음이 정갈한 사람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옷차림은 더욱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기운이 넘쳐 작은 결점도 쉽게 가려진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작은 결점 하나가 크게 드러난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거나 옷에 얼룩이 묻은 채로 다니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신마저 흐트러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옷은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다. 옷차림을 통해 사람들은 그가 맡은 역할을 읽는다. 교사는 교사다운 옷차림으로 존중을 받고 의사는 의사다운 옷차림으로 신뢰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의 사람은 삶의 무게와 품격을 보여주는 옷차림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는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흐트러진 옷차림은 상대에게 불안을 준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옷은 또한 정신적 언어이다. 옷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으며 단추를 차분히 잠그는 행위는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와 같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나서는 행위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옷차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수행의 도구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법의를 소중히 여긴다. 법의는 단순히 수행자가 걸치는 옷이 아니다. 법의는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하며 세상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의가 깨끗하면 그 마음도 깨끗하다고 여겼고 법의가 더러우면 수행자의 마음 또한 흐트러졌다고 보았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옷차림이 곧 마음의 법의가 된다. 한번 마음을 살펴보라. 분노와 욕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남루한 옷도 귀하게 보인다. 결국 옷의 가치는 천의 값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나온다. 옷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덮는 행위가 아니다. 옷차림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언어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옷차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옷차림을 가꾸는 행위는 곧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엄하게 세우는 행위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자는 옷차림에서부터 그 기운이 흘러나와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옷차림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정돈하면 옷차림이 단정해지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면 마음도 다스려진다.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쪽이 흐트러지면 다른 쪽도 흐트러진다. 나이 들어 옷차림을 돌보는 것은 겉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희게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흔적은 사람의 태도와 말, 그리고 몸가짐 속에 남는다. 젊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힘이지만 품격은 세월을 거치며 길러야 하는 덕목이다. 옷차림은 바로 그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길목이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쳐 작은 결점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소 무질서하게 입고 다니더라도 생기가 그것을 덮어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정은 달라진다. 흰머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옷차림의 흐트러짐도 나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늙어간다는 것은 외모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어야 할 이유가 된다. 옷차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옷을 단정히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를 소홀히 대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정돈하면 타인도 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옷차림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고 그 태도가 곧 타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두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해도 흐트러진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말이 부족하더라도 단정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안정감을 보여준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나이의 존엄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외모의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삶의 무게가 드러난다. 이때 단정한 옷차림은 그 무게를 존엄으로 바꾸어준다. 같은 나이라도 단정한 이의 모습에서는 기품이 느껴지고 아무렇게나 입은 이의 모습에서는 초라함이 느껴진다. 옷차림은 세월의 무게를 존엄으로 바꾸는 다리가 된다. 네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곧 내적 수양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다. 자비의 옷, 지혜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마음의 옷이 바르게 갖추어지면 겉으로 걸치는 옷도 단정해진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매일 아침 옷을 정성껏 준비하는 행위는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한 과정이 된다.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짐을 새기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옷차림이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이다. 단정한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스스로를 조심하게 된다. 흐트러진 옷차림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깔끔한 옷차림은 함께 있는 이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옷차림이 곧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할 일은 많아지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운은 예전처럼 차지 않다. 그러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는다. 결국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옷차림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며 나이의 존엄을 지키는 방편이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귀하게 세우는 길이다. 옷차림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흐려지면 삶 전체가 흐려진다. 그러나 그 거울을 맑게 닦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기품은 더욱 빛난다. 옷차림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라 하였다. 그렇다면 잘못된 옷차림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마음의 혼란과 게으름 혹은 지나친 욕망을 드러낸다. 겉모습은 언제나 속마음을 비추어 준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옷차림도 그 빛깔을 잃는다. 옷차림에서 흔히 드러나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과도한 화려함이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이와 같이 화려한 색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장신구를 지나치게 걸치는 경우가 있다. 화려함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면 문제이다. 화려한 옷은 순간 눈길을 끌지만 오래 남는 인상은 오히려 불안정함과 허영심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불처럼 꺼야 한다고 말한다.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행위는 그 불을 더욱 크게 일으키는 것이다. 다른 잘못은 무질서와 게으름이다. 옷이 제대로 빨리지 않아 냄새가 나거나 단추가 빠진 채 그대로 두거나 주름진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이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지럽듯 옷차림이 무질서하면 그 사람의 내면 또한 정돈되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잘못은 상황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거나 중요한 자리에도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를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은 행위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 한다. 그 인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 옷차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인연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잘못된 옷차림은 결국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나치게 화려하면 탐욕에 휩싸이고 지나치게 무질서하면 게으름에 젖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음을 흐리게 한다. 탐욕과 게으름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번뇌이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번뇌를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추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다. 옷차림과 더불어 언행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욕설을 일삼는 이는 그 혀가 옷보다 더 더럽다. 다른 이를 이간하는 이는 옷보다 더 추한 마음을 드러낸다. 자랑만 일삼는 이는 옷차림보다 더 요란한 허영을 걸치고 다니는 것이다. 결국 옷차림과 태도는 분리되지 않는다. 옷차림이 흐트러진 사람은 말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진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은 절제된 삶을 이끈다. 단정이 있는 사람은 말 또한 절제하고 행동 또한 절제한다. 옷차림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속하는 훈련이 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옷차림은 단순히 보기에 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드러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 속에 삶의 태도가 담긴다. 어떤 이는 욕망을 따라 화려하게 선택하고 어떤 이는 게으름을 따라 아무렇게나 선택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단정함을 선택한다. 단정한 옷차림은 곧 올바른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옷차림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옷차림을 정성 들여 다스리는 작은 실천은 마음을 정돈하는 큰 길이 된다. 잘못된 옷차림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삶 또한 한 걸음 새로워질 수 있다. 옷차림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일과 같다. 그러므로 잘못된 옷차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왜곡시키고 마음을 어지럽히며 타인과의 관계를 해친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는 것은 삶이 흐트러진다는 신호이다. 반대로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삶을 다시 세운다는 다짐이다. 옷은 몸을 덮는 천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천만 번의 법문과 같다.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 전체에 넉넉한 선물을 남긴다.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이며 나아가 인연을 귀히 여기는 수행이다. 나이가 들어 옷차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 삶을 귀히 여기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이 불러오는 선물은 깊고도 크다. 첫째, 단정한 옷차림은 존경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대할 때 먼저 눈으로 살핀다. 말보다 앞서 눈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이 정돈되어 있다는 신호이고 이는 곧 존경으로 이어진다. 같은 나이라도 단정한 이를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지고 흐트러진 이를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 존경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정성껏 대할 때 타인의 존중이 뒤따른다. 둘째, 단정한 옷차림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흐트러진 옷차림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깔끔하게 입은 사람과 마주 앉으면 누구든 말을 조심하고 태도를 단정히 하게 된다. 이는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 단정함은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옷차림이 곧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까닭이다. 셋째,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지켜준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는 쉽게 남에게 휘둘리고
남에게 무시당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이는 옷차림에서부터 그 기운을 풍겨낸다. 그 기운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존중을 표하게 만든다. 단정한 옷차림은 곧 나를 지키는 방패와 같다. 넷째,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기쁨을 키운다. 오래된 옷일지라도 깨끗이 빨아 입고 다림질하여 반듯하게 걸치면 그 순간 마음은 한결 밝아진다. 몸을 정갈이하는 행위는 곧 마음을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작은 차림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바꾼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나선 하루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선 하루는 전혀 다르다.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사소한 순간을 귀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기쁨을 길러낸다. 다섯째, 단정한 옷차림은 인연을 소중히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 말한다. 인연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이는 반드시 옷차림으로 그 마음을 드러낸다.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경사에는 경사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연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과 같다. 단정한 옷차림이 주는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을 단속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삶을 단정히 세우는 힘이 된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사람은 말 또한 절제되고 행동 또한 절제된다. 옷차림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된다. 불교에서는 법의를 귀히 여겼다. 법의는 단순히 수행자가 걸치는 옷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자 수행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법의를 정갈히 다루는 것은 곧 마음을 정갈히 다루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 옷차림 또한 하나의 법의이다. 옷을 정갈히 다루는 습관은 곧 마음을 정갈히 다루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단정한 옷차림은 세속 속에서 행하는 작은 수행이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단정한 옷차림은 세월을 존귀로 바꾸어 준다. 젊음은 저절로 빛나지만 나이든 얼굴은 옷차림을 통해 존엄을 얻는다. 주름진 얼굴에도 단정한 옷차림이 더해지면 그 주름은 세월의 지혜로 읽힌다. 흐트러진 차림에는 세월이 짐으로 드러나지만 단정한 차림에는 세월이 품격으로 드러난다. 세월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세월을 존엄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옷차림이다. 그러므로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고 타인과 관계를 맑게 하는 길이며 삶의 기쁨을 키우는 길이다. 나이가 들어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세월을 존엄으로 바꾸는 지혜이다. 그 지혜를 실천하는 자는 늙어도 초라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빛을 잃지 않는다. 단정한 옷차림이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젊음의 빛은 사라지고 몸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러나 세월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품격이다. 옷차림은 바로 그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나이가 들어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속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을 귀히 여기는 실천이다. 값비싼 옷을 걸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다려 입는다면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정성이 기품을 만들어낸다. 옷차림은 곧 삶을 드러낸다. 삶이 어지러우면 옷차림도 어지럽고 삶이 단정하면 옷차림도 단정하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차림이 무너지고 마음이 맑으면 옷차림이 빛난다. 결국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다. 불교에서 법의를 존귀하게 여긴 까닭도 여기에 있다. 법의는 단순히 수행자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세우는 상징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 일상의 옷차림이 곧 나의 법의가 된다. 옷을 정성껏 가꾸는 일은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일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을 정리하고 깨끗이 빨아다려 입고 단정히 걸쳐보라. 그 순간 마음도 함께 새로워질 것이다. 단정한 옷차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약속이고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며
세월을 존엄으로 바꾸는 지혜이다. 세월이 흘러도 기품을 잃지 않는 이는 마음과 옷을 함께 단정히 다스린 이이다. 단정한 옷차림은 삶을 귀히 세우는 작은 실천이며 그 실천이 쌓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그것이 곧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며 세월을 품격으로 바꾸는 길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